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 번째 시간 홍희진입니다. 물질의 특성 세 번째 시간. 오늘은 녹는 점 그리고 끓는 점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래프를 하나 그리도록 할게요. 고체 물질을 준비하고요. 이 물질을 점점 가열하면서 그 온도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열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이 고체의 온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열을 받으니까. 그러다가 어떤 구간이 되면은 더 이상 온도가 높아지지 않는 구간이 생겨요. 그러다가 다시 온도가 높아지다가요. 자, 그 다음에 또 온도가 일정해지는 구간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온도가 높아지는 구간이 생기더라고요. 자, 제일 첫 번째 지금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고 있죠. 이때는 고체 상태로 존재하고 있고요. 이제 이 고체가 점점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온도가 되면은 이 고체가 액체로 바뀝니다. 즉 녹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의 온도가 일정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의 온도를 녹는 점이라고 얘기를 하죠. 말 그대로 녹는 점은 고체가 액체가 되는, 즉 융해가 일어나는 온도입니다. 가열은 계속 하고 있어요. 열은 공급이 되고 있지만 온도가 변화하지 않는 까닭은 상태 변화에 그 열이 사용되기 때문이에요. 즉 고체가 액체되는데 그 열이 사용되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 온도가 다시 높아지네요. 이 구간은 이제 액체로 다 녹은 구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다시 온도가 일정해지네요. 이 구간은요. 이번에도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액체가 기체로, 기화가 일어나고 있는 순간이고요. 그리고 그때의 온도를 뭐라고 한다? 바로 끓는 점이라고 얘기하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 끓는데, 즉 액체가 기체되는데 이 열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온도 변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구간은 이제 기체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이 순간입니다. 자, 이게 바로 녹는 점 그리고 끓는 점입니다. 녹는 점은 융해가 일어나는 그 온도, 끓는 점은 기화가 일어나는 온도. 그리고 녹는 점이랑 어는 점이 같은 온도입니다. 요거 하나만 기억을 잘 해주시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녹는 점 그리고 끓는 점의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녹는 점의 예, 8미트산 많이 나오거든요. 8미트산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8미트산은요. 62.5도에서 녹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요건 조금 이름이 깁니다. 파라, 다이, 클로로, 벤젠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은요. 53도에서 녹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얼음 잘 알고 계시죠? 즉 물이잖아요. 물의 고체 상태. 이 물의 녹는 점은 바로 그렇죠. 0도입니다. 어때요? 보니까 녹는 점이 물질마다 다 다릅니다. 팔미트산, 파라다이클로로벤젠, 그 다음에 물, 이렇게 각각마다 고유한 녹는 점을 가지고 있죠. 숫자가 딱 정해져 있다고요. 그러면 물질의 특성이 될 수 있겠지요. 자, 끓는 점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나오는 끓는 점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엔 물을 먼저 적어볼게요. 물은 100도에서 끓죠. 자, 그 다음에 에탄올.
이 에탄올은요, 78도에서 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코올 중에 메탄올이라는 알코올도 있어요. 이 메탄올은요, 바로 65도에서 끓습니다. 끓는 점 역시 마찬가지로 각각의 물질마다 고유한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물질의 성질이 될 수 있겠네요. 물질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조금 혹시 궁금하신 점 없나요? 왜 이렇게 물질마다 끓는 점, 녹는 점이 다를까요? 지금 보시면은요, 점점 물보다 파라다이클로로벤젠, 팔미트산 어때요? 녹는 점이 높아집니다. 그죠? 그리고 메탄올, 에탄올, 물 점점 끓는 점이 높아져요. 자, 그 까닭은 무엇이냐면 원래 이 입자들 제가 어디다가 그린지 보세요. 여기 찾았어? 지금 이 원래 고체 있잖아. 여기에다가 지금 내가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는데 이 고체들, 고체, 액체, 기체 모두 다 입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 입자와 입자 사이에는 힘이 있습니다. 힘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들이 이렇게 막 있는 거야. 서로 끌어당기는 힘. 근데 고체가 액체가 된다라는 건 이 힘을 끊고서 액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액체가 기체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입자와 입자 사이에 힘이 있어요. 그 힘을 어떻게 하고서 끊어버리고서 기체가 되어야 해요. 자,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높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입자와 입자 사이에 힘이 세요라는 거야. 입자 간 인력이 세면은 끓는 점이 그렇죠. 높아지고 그리고 녹는 점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이쪽으로도 화살표를 하나 할게요. 지금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다라는 것은 뭐겠어요? 이 물질의 입자와 입자 사이에 인력, 힘이 약하기 때문에 쉽게 끊어져요 라는 것을 뜻하게 되는 것이죠. 녹는 점과 끓는 점을 결정하는 것은 입자와 입자 사이에 얼만큼의 힘이 작용하느냐라는 겁니다. 기억을 꼭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제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테니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지금 녹는 점 그래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녹는 점 그래프 그려보도록 할 텐데 어떤 물질을 녹여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물질 A입니다. A 상황.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색깔 바꿔서 할게요. 자, 두 번째 B.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잘 보세요. 제가 어떻게 그리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보시면 어때요? 요게 여러분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딱 여기까지만 그릴게. 요렇게. 요게 지금 A 그리고 요게 뭐였지? 까만색이 C. 까만색이 C였고요. 자, 그 다음에 파란색이 B였죠. A와 B와 C 중에 우선 물질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어요? 물질의 종류. 즉, 다시 얘기할게요. 같은 물질 뭐예요? A와 C는 같은 물질입니다. 왜? 지금 이게 녹는 점이잖아. 녹는 점이 같아요 라고 하시면 돼. 한번 여기다 쓸게. 녹는 점이 A와 C가 같고요. 자, 그리고 B가 녹는 점이 요렇게 가장 낮았죠.
자, 그러면 제가 두 가지를 물어볼 텐데, 첫 번째는, 그러면 A와 C는 왜 이처럼 차이가 나지? 왜 이렇게 그래프가 똑같이 안 생겼지? 굉장히 간단한 게요. A는 물질이 조금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이거 얼음이라고 치면은 얼음이 되게 쬐끄만 얼음이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C는 얼음이 굉장히 큰 얼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녹기 시작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누가 더 짧겠니? 그쵸? 작은 애. 얘야. 그러니까 뭐냐? 양이 적은 거였어요. 그냥 단순하게. 양이 적으면 어떻다? 금방 더 녹는다. 예를 들어서 이게 10g이었고요. 얘가 20g이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같은 물질이었지만. 그러면 녹는 데까지 걸리는 뭐가 달라진다? 시간이 달라진다.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당연히 조금인 물질이 녹는 점까지 금방 도달하겠죠. 짧은 시간이 걸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물어본 거 갈게요. A랑 C는 같은 물질이고 B니까 이 두 가지 물질 중에서 누가 그 입자간 인력이 작아요? 맞아. B가 입자간 인력이 작은 거야. 그래서 더 낮은 온도에서 녹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요런 것까지도 잘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제 외부 압력과 끓는 점 사이의 관계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압력과 끓는 점. 외부 압력과 끓는 점은 비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외부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은 끓는 점이 같이 높아집니다. 그 대표적인 이용이 바로 압력밥솥이죠. 그래서 외부 압력을 높여서 끓는 점을 높이는 거야. 그래서 물이 원래 100도에서 끓어야 되는데 더 높은 온도에서 끓게 만들어서 더 빠르게 밥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도 같이 낮아지게 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 밥을 하게 되면은요, 요즘은 당연히 산에서 밥하면 안 되지만 아주 옛날엔 되긴 했어. 근데 이론상으로만 기억하세요. 외부 압력이 낮아지죠. 기압이 낮아지면 끓는 점이 낮아져서 밥이 설이고요.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을 때 이제 밥이 익기 시작하는 거죠. 쌀이 익어서 쌀이 그냥 딱딱해. 자, 그러면 어떻게 정리하시면 되냐? 외부 압력과 끓는 점은 서로 비례관계예요. 정비례는 아니거든. 근데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너무 잘 나오는 건데 물질의 상태를 예측하기. 물질 상태 예측. 예를 들어서 물 10도일 때 무슨 상태니? 라고 물어보면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잘 보세요. 이렇게 수직선을 하나 그리시고요. 이 물에, 그러니까 이 물질에 녹는 점을 먼저 적는 거예요. 물이라고 했으니까 녹는 점 0도잖아요. 그리고 끓는 점 얼마예요? 100도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10도 물어봤죠. 10도는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거든요. 그러면 녹는 점과 끓는 점 사이에는요, 액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끓는 점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기체 상태로 존재해요. 자, 그리고 녹는 점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고체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1도에서는 고체, 그리고 110도에서는 기체.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물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물질에서도 그렇게 계산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물질의 상태를 예측하는 방법은요. 자, 여기다 뭘 쓰라고요? 여기다 녹는 점. 자, 그리고 여기다가 뭘 쓰라고요? 그쵸? 끓는 점. 이렇게 적고 그리고 이 구간을 잘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딱 녹는 점 그 순간에는요. 아까 녹는 점에선 고체랑 액체가 같이 존재했잖아요. 그래서 고체랑 액체가 같이 있는 거고
그리고 끓는 점에서는 액체랑 기체가 같이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물질의 상태를 예측하는 방법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정확하게 확인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할게요. 녹는 점, 끓는 점은 물질의 특성이 되겠습니다.